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뉴욕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여성 금융인 한서린이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아들 이준의 상견례를 위해 28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서린. 하지만 서울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마주한 예비 사도는 다름 아닌 학창시절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정미현이었습니다. 미국 가서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했나? 아님 청소부? 정미연은 여전히 서린을 무시하며 온갖 모욕을 퍼부었죠. 심지어 아들 이준의 학력까지 의심하며 도피 유학 아니냐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 순간 서린이 조용히 핸드백에서 꺼낸 한 장의 명함. 한서린, 시티은행 글로벌 총괄이사. 그리고 아시아 여성 최초입니다. 정미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준 역시 완벽한 영어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죠. 프린스턴 대학교 수석 졸업,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 부사장입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완벽한 증명 서류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토록 오만했던 정미연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놀라운 반전 이후 두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진짜 복수란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닌 과거의 상처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깊은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뉴욕 맨해튼 57층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서린은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아들 이준의 전화를 받고 있었죠. 전설적인 여성 금융인이라 불리는 서린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평범한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결혼하기로 했어요. 상견례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이준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서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엄습해 왔거든요. 한국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하시네요. 유림이, 부모님이 전통을 중시하신다고. 한국. 그 단어만 들어도 서린의 가슴은 답답해졌습니다. 26년 전 홀로 미국 땅을 밟았을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죠. 학창시절 견디기 힘들었던 괴롭힘,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 특히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알겠다, 엄마가 한국에 갈게. 서린은 담담하게 답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수많은 거래를 성사시키고 아시아 여성 최초로 시티은행 글로벌 총괄 이사 자리에 오른 그녀였지만 과거의 상처만큼은 여전히 생생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서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는 뉴욕의 마천루들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성공한 지금도 가끔씩 그 시절이 악몽처럼 찾아옵니다. 교실 한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던 모습, 복도에서 수군거리던 아이들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철저히 무시하던 그 눈빛들. 하지만 서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약한 10대 소녀가 아니라 세계 금융계를 주름잡는 여성이 되었거든요. 과거에 얽매여 아들의 중요한 순간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이제는 다른 사람이니까. 서린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비행기표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곳의 인간관계 문화 속으로 다시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며칠 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서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국의 공기는 여전히 낯설면서도 친숙했어요. 이준이 마중 나와 있었죠.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괜찮다. 오랜만에 한국 온 김에 옛 추억도 되새겨보고. 서리는 밝게 웃으며 답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내일이면 상견례가 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아들 앞에서만큼은 당당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앞에 서린과 이준이 도착했습니다.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건물은 품격 있어 보였지만 서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녀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유리미는 정말 좋은 아이거든요. 이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서리는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예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정유림 씨 부모님 성함이 뭐라고 했지? 아버님은 정상우 씨, 어머님은 정미연 씨예요. 정미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 정미현일까? 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그 아이. 하지만 흔한 이름이니까 다른 사람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한정식집 안으로 들어서자 조용하고 우아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예약된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이미 상대방 가족이 와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성과 우아한 한복을 입은 여성, 그리고 예쁜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린의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서린은 그 얼굴을 단번에 알아봤거든요. 28년이 흘렀지만 그 차갑고 오만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정미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정상우입니다. 정상우가 먼저 인사를 건넸고 서리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미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둘 다 서로를 알아봤어요. 정미현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세상 참 좁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 한설이 나냐? 그 순간 서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버린 거였죠. 오랜만이네, 미연아. 서린은 최대한 담담하게 답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몰랐어요. 어머니들이 아시는 사이세요? 유림이 궁금해하며 물었지만 정미연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야. 그런데 서린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을 줄은 몰랐네? 미국에서 뭐하고 지내? 정미연의 말투에는 겉으로는 반가움이 담겨 있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상대를 깔보는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서린은 그 미묘한 톤을 놓치지 않았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정미연은 은근히 서린을 탐색하기 시작했거든요.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마치 품평이라도 하듯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이 아버지는 어디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좌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어요. 일찍 돌아가셨어. 아, 그래서 혼자 키웠구나. 힘들었겠어? 정미연의 말에는 동정이 아닌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린은 그걸 느꼈지만 참았어요. 아들의 중요한 자리를 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정미연의 시선이 서린을 훑어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린은 마치 다시 10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린아, 미국에서 정확히 뭐해? 이준 씨가 말은 안 해주더라고.
정미현이 교묘하게 서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신문하듯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금융 쪽 일을 하고 있어. 서린이 간단히 답하자 정미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은행 직원이구나. 그것도 좋은 직업이지, 안정적이고. 은행 직원이라는 말에 담긴 은근한 무시를 서린은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미연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준 씨 정말 프린스턴 나왔어요? 요즘 학력 위조하는 경우도 많다던데. 이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학력을 의심받는다는 것도 모욕적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더욱 화가 났거든요. 검증해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증명서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정미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요즘 도피 유학이라고 하잖아. 한국에서 적응 못해서 떠나는 경우도 많고 어머니가 혼자 키우셨으니까 더욱 힘들었을 텐데 교육은 제대로 시키셨을까 싶어서. 순간 좌석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상우도 아내의 말이 지나치다는 걸 느끼고 살짝 찌푸렸지만 정미연은 계속했어요. 그리고 설이나 옷 스타일이 좀 미국식이네. 한국 어른들이 보시기엔 어떨까 싶은데 너무 화려하지 않나? 서린이 입고 온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전혀 화려하지 않은 옷이었는데도 트집을 잡는 거였죠. 그리고 이준 씨도 골드만삭스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정말 본사예요? 아시아 지점이나 작은 사무소는 아니고? 이제 정미연의 공격은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서린의 외모부터 시작해서 이준의 학력, 직장까지 모든 것을 의심하고 깎아내리려 하고 있었어요. 서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모욕당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아들까지 무시당하는 건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폭발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준의 얼굴은 점점 차가워져 갔어요. 어머니가 참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유림도 자신의 어머니가 지나치다는 걸 느끼고 불편해했지만 감히 말릴 수는 없었어요.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림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미연은 딸을 한번 쏘아보고는 다시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유림아. 이런 건 미리 확인해야 하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면 늦어. 정미연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서린 모자를 사기꾼 취급하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그때 이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그 순간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발음과 논리적인 구조의 문장들이 쏟아져 나왔죠. 정미연의 얼굴이 순간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된 거였어요. 이준의 유창한 영어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완벽한 발음과 논리적인 문장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자신감이 모든 사람을 압도했어요. 정미연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영어를 못 알아듣겠네요. 한국말로 해주시겠어요? 정미연이 비꼬듯 말하자 이준은 차분하게 한국어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수석 졸업,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 부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은 정장 안주머니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증명서, 골드만삭스 직원증, 그리고 최근 받은 승진 통지서까지 모든 증명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의심하실까 봐 미리 준비해왔습니다. 이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정미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정상우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정말 대단하시네요. 골드만삭스 부사장이라니. 하지만 정미연은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설마 그 초라했던 박서연의 아들이 이런 성공을 거뒀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류에 얼마든지. 요즘 위조 기술이 좋잖아요. 그 순간 좌석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지나친 모욕이었거든요. 유림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정상우도 아내를 말리려 했어요. 여보, 그만해요. 너무 심하잖아요. 하지만 정미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설인을 향해 화살을 돌렸어요. 그래. 아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치자. 그럼 엄마인 너는 뭐야? 미국 가서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했나? 아님 청소부? 순간 설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계였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설인은 조용히 핸드백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한설인 시티은행 글로벌 총괄이사. 명함을 본 순간 정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티은행이라면 누구나 아는 세계적인 은행이고 글로벌 총괄 이사라는 직책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여성 최초야. 설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야 그녀가 왜 그토록 침착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우가 명함을 들여다보며 경악했습니다. 이런 정말 놀랍습니다. 시티은행 글로벌 총괄 이사라니. 하지만 정미연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반전이었거든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한설인이 이런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짜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확인해봐. 설인은 차분하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시티은행 공식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임원 소개 페이지에서 자신의 프로필을 보여줬어요. 사진과 함께 상세한 경력이 나와 있었습니다. 완벽한 역전극이었어요. 정미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정미연은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티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떠 있는 설인의 프로필을 아무리 봐도 현실 같지 않았어요. 그토록 무시하던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미연은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 운이 좋았나 보네. 미국이니까 가능했겠지. 한국에서는 절대 그런 자리 못 갔을 거야. 설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미 충분히 증명했는데도 계속 폄하하려는 정미연의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연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긴 뭐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지. 학창시절부터 별 볼 일 없었던 애가 갑자기 잘났다고 으스대는 꼴이 보기 좋지 않다고. 정미연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설인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려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유림이가 이런 집안과 결혼하는 게 맞나 싶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는 외국에서 떠돌아다니고. 그 순간 이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모독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충분합니다. 더 이상 듣지 않겠어요. 이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유림이 당황하며 이준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유림 씨,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이준 씨, 잠깐만. 엄마가 너무 흥분하신 거예요. 사과할게요. 유림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설인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미연아, 오늘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는 변하지 않았네. 설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변했어. 더 이상 너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아. 정미연이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자신이 원하던 방향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잠깐, 설인아. 아니, 설인 씨. 우리가 너무 흥분했나 봐. 다시 얘기해보자. 하지만 설이는 이미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충분히 봤어. 이런 분과는 사돈 관계를 맺을 수 없어. 이준 씨, 제발. 유림이 생각해서라도. 정미현이 이준에게 애원했지만 이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를 무시하는 사람과 가족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은 취소하겠어요. 그 순간 정미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딸의 결혼을 망쳐버린 거였어요. 안 돼!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무릎 꿇을게! 정미연이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 하자 정상우가 급히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설인과 이준은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유림의 흐느끼는 소리와 정미연의 후회 섞인 외침이 들렸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이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설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비록 상처받은 마음이었지만 자신을 지켜준 아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괜찮다. 오히려 후련해. 그날 밤 호텔방에서 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아물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호텔방에서의 첫 밤은 조용했습니다. 설이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보고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어머니 옆에 다가와 앉았어요. 어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 유림이와의 결혼을 포기한 것 말이에요. 설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유림은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어머니와 평생 가족으로 지내야 한다는 건 다른 문제였죠. 이준아,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가족끼리 하는 거거든. 저런 사람과 평생 가족으로 지낸다는 건 너도 나도 그리고 유림이도 불행해질 거야.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오늘 정미연의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설이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까지 포기한 아들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고마워, 이준아. 엄마를 지켜줘서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한편 한정식 집에 남겨진 정미연의 가족은 완전히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유림은 계속 울고 있었고 정상우는 화가 나서 아내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만족해? 딸 결혼 다 망쳐놓고. 정상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의 그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여보, 나도 몰랐어. 설마 저런 대단한 사람일 줄이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대단하든 아니든. 손님을 그따위로 대하는 게 어디 있어?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굴다니. 정미현도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유림은 휴대폰으로 계속 이준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이준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이준 오빠가 연락도 안 받아요. 유림아, 엄마가 잘못했다. 어떻게든 사과할게. 하지만 정미연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설인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자신이 무시하던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굴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이튿날 설인과 이주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설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준아, 새로운 시작이야.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네, 어머니. 이번 일로 더 확실해졌어요. 저는 어머니 같은 강한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요. 설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이준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한편 서울에 남은 정미연의 가정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상우는 아내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유림은 우울증에 빠져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정미연은 혼자 집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잔인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거였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정미연의 눈에서 뒤늦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딸의 행복도 가정의 평화도 모두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린 거였거든요. 3년이 흘렀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의 늦은 오후 따스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설이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그녀의 얼굴에는 여유로움이 흘러넘쳤어요. 어머니, 기다리셨죠? 이준이 젊은 여성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준의 새로운 약혼 여인 에밀리였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에밀리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항상 이준이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에밀리의 한국말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이는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편해졌어요. 고마워요, 에밀리. 우리 이준이 잘 부탁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준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잘 키우셨어요.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준과 에밀리의 결혼식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에밀리 부모님은 어떠세요? 설인이 물었을 때 에밀리는 밝게 웃었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어머님 만나 뵙는 걸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특히 어머님의 성공담을 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설이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준아,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에밀리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이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느꼈어요. 그 힘든 시간들이 결국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준 거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는 정미연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아파트를 떠나 시골 한옥에서 조용한 삶을 살기 시작한 지 2년이 흘렀어요. 정상우와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정상우는 아내를 완전히 믿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유림도 깊은 상처를 받아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어요. 정미연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정미연은 매일 밤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책했어요.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정미연은 용기를 내어 유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유림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너의 행복을 내 손으로 망쳐버렸구나. 엄마는 정말 바보였어.
너무 오만했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지. 지금 생각해보니 서린이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 나만 못나서 그걸 몰랐던 거야. 하지만 유림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미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편지를 썼어요. 언젠가는 딸이 자신을 용서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뉴욕에서 서린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또 다른 승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시티은행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고 책임자가 되었어요. 축하해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준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했습니다. 에밀리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건 너희 두 사람이야. 서리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성공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거든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물었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정미연은 작은 텃밭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갓 뽑은 무가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멀리 떠나 있었어요. 4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구나. 정미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크나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상견례를 망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모독했던 거였습니다. 텃밭 한 구석에는 작은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정미연은 그곳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서린아, 정말 미안했다.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왜 그걸 인정하지 못했을까?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미연은 지난 4년간 정말 많은 것들을 잃었어요. 남편, 딸, 그리고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모든 사회적 지위까지.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얻기도 했습니다. 바로 진정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질투 때문이었나?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이었나? 정미연은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봤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시작된 우월감, 다른 사람을 깔보는 습관, 그리고 자신만이 특별하다는 착각. 모든 것이 독이 되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해쳤던 거였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유림의 편지를 발견했을 때 정미연의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3년 만에 받는 딸의 소식이었거든요. 엄마, 저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엄마가 미워서가 아니라 아직은 만날 준비가 안 되어서 혼자 하려고 해요. 언젠가는 엄마도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편지를 읽는 내내 정미연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딸이 여전히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용서해줄 거라는 희망을 주었다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그날 밤 정미연은 오랫동안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림아,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엄마는 너희의 행복만을 빌어줄게. 그리고 기다릴게. 언제까지라도. 뉴욕에서는 이준과 에밀리의 결혼식이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서리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에밀리의 부모님이 서린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이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딸을 맡게 되어서. 피로연이 끝나고 서리는 혼자 호텔 발코니에 나가 야경을 바라봤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진짜 복수란 이런 거구나. 서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한편 시골 마을의 정미연은 텃밭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어요. 마치 기도하듯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설이나 정말 미안했어. 내가 용서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평생 반성하며 살겠어. 그리고 내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빌어. 그 말은 바람에 흩날려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지만 그녀의 진심만큼은 우주 어딘가에 남을 거라고 믿었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뉴욕에서는 새로운 가족이 행복한 출발을 하고 있었고 시골 마을에서는 한 사람이 진정한 참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치유되었고 진실은 밝혀졌으며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잊지 않는다.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3년을 사랑한 사람 이제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은 어떤 분들이셨고? 두 분은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들었어요. 부모님 안 계시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결혼 반대예요. 예비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약혼자는 얼어붙고 세상이 무너진 것만 같던 바로 그 순간 가장 힘없어 보이던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제 인생은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리에서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는 어머니 옆에서 얼어붙었고 저는 수치심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 한마디 이후 오만했던 그녀의 세계가 처절하게 부서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회사는 파산 직전에 몰리고 상류층 모임에선 조롱거리가 되며 믿었던 아들마저 엄마가 틀렸어요. 라며 등을 돌립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은 그녀가 비 오는 밤 할머니의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절규하기에 이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녀의 오만함이 깨운 것은 과연 평범한 할머니였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감도는 한식당의 별실. 29의 소은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예비 시어머니, 오현정의 날카로운 눈빛이 자꾸만 소은의 심장을 찔러댔습니다. 3년을 만난 사랑하는 남자. 민중과의 미래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왔습니다. 이날을 위해 소은은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이른의 외할머니 강인숙 여사와 함께 백화점을 몇 번이나 돌며 고른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미용실에 들러 머리도 다듬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밤새 고민하며 골랐죠. 소은의 옆에 앉은 민준은 33살의 듬직한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불안의 근원인 오현정은 처음부터 만족스러운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다는 듯 노골적으로 소은과 강인숙 여사를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값을 매기는 듯한 그 무례한 시선에 별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은 어떤 분들이셨고? 형식적인 안부가 오간 뒤 오현정이 던진 첫 질문이었습니다. 소은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은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들었어요. 부모님 안 계시다는 건. 오현정은 소은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습니다. 그 순간 소은은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오현정은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결혼 반대예요. 멈췄다. 시간도 공기도 소은의 심장도 부모도 없는 집안 며느리랑 우리 아들을 결혼시킬 순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상견례에 나오는 것부터가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부모님 소개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결혼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소은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지난 29년 부모님 없이도 할머니의 사랑 아래 꿋꿋하게 살아온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간호사로 7년간 흘린 땀과 노력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이토록 허무하게 짓밟힐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 처지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작정 사랑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오현정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소은은 끝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찻잔만 들고 있던 할머니 강인숙 여사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오현정이 내뱉는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소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소은이 고개를 숙이자 오현정은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하는 듯 의자 등받이에 거만하게 몸을 기댔죠. 그리고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죠. 소은 씨도 이해할 겁니다. 서로 처지가 다른데 억지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할머니 강인숙 여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들고 있던 찻잔을 아주 천천히 하지만 또렷한 소리가 나도록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하리만치 별실 전체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오현정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조용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힘이 실려 있었죠. 순간 오현정은 자신도 모르게 주춤했습니다. 평범한 시골 할머니라고만 생각했던 강인숙 여사의 눈빛에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오현정은 이내 다시 거만한 표정을 되찾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끝으로 강인숙 여사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소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속삭였죠. 우리 집에 가자. 그 한마디에 소은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뒤에서 민준이 소은아, 할머니 하고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소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크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거대한 무언가가 마침내 기지개를 켜며 깨어나는 듯한 그런 장엄한 기운마저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무거운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에 분주했을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창밖의 어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은이 한참을 울다 거실로 나왔을 때 할머니는 결심을 굳힌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한 말은 할머니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소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낡고
검은색 가죽 수첩을 들고 나왔습니다. 복수의 서막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은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현정이 뱉어낸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며 심장을 핥히었죠. 소은이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는 동안 할머니 강인숙 여사는 거실 전화기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검은 수첩에서는 묵직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펼쳐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한 남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회장님 계신가요? 강인숙입니다. 오래전에 그쪽 회장님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그리움과 신뢰가 담겨 있었죠. 회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할머니는 간단한 안부를 나눈 후 망설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손녀 소은이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오현정이라는 이름, 그리고 남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정보까지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혹시 회장님 쪽 거래처에 그런 회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오현정 남편의 회사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대성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확인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실을 확인한 강인숙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자신의 진짜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회장님, 제가 부탁이 있어요. 그 거래를 중단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아이가 받은 상처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전화 너머의 회장은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수가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이런 일로 전화하는 걸 보니까 정말 단단히 화가 났구나. 할머니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화가 났습니다. 우리 아이를 그렇게 모욕한 걸 가만히 둘 수는 없어요. 회장은 더 묻지 않고 즉시 답했습니다. 알겠다. 내일 아침 바로 담당자에게 지시하마. 그 회사와는 거래 중단하는 걸로. 복수의 첫 번째 칼날이 그렇게 시위를 떠났습니다. 통화를 마친 할머니는 잠시도 쉬지 않고 수첩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 여성의 이름 옆에 적힌 번호였죠. 혹시 윤혜진 사모님이신가요? 저강인숙이에요. 오래전에 부인회에서 만났었는데 기억하세요? 이번 통화는 이전보다 훨씬 길고 화기애애했습니다. 할머니는 옛 이야기와 근황을 나누며 분위기를 푼 뒤 오현정이 저지른 몰상식한 행동을 자세히 설명하며 부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건 옳지 않다고, 혹시 같은 모임에 나가는 분들이 있으면 한 말씀만 전해주실 수 있나요? 2개의 전화. 하나는 오현정 남편의 숨통을, 다른 하나는 오현정의 체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칼날은 그렇게 조용히 적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전화가 있고 이틀이 지난 화요일 오전 10시 소은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조용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어귀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50대 중반 남성이 내려 할머니의 집 문을 두드렸죠. 강인숙 여사님이신가요? 저는 대성그룹 회장님의 비서 박기서라고 합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박기서 비서의 모습에서 할머니가 평범한 시골 노인이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박기서 비서를 거실로 안내하며 담담하게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박기서 비서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며 회장님의 지시사항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여사님 말씀을 듣고 즉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조치란 오현정의 남편 김진철이 운영하는 중소기업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오늘 오전에 정식 통보가 나갔고 대성그룹의 다른 모든 계열사에도 동일한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조치였죠. 회장님께서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해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박기서 비서가 내민 서류에는 김진철의 회사 현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성그룹과의 거래 중단만으로도 월 매출의 거의 절반이 사라지는데 다른 계열사들까지 합치면 사실상 회사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복잡한 심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너무 심한 건 아닐까요? 아무래도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그러자 박기서 비서는 회장님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알게 해주는 것도 교육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며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박기서 비서는 돌아가기 전 중요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오현정 씨가 곧 상황을 파악하고 여사님을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가 떠난 후 할머니는 30여 년 만에 다시 사용하게 된 자신의 과거와 그 힘이 불러올 거대한 파장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이미 오현정의 세계를 맹렬히 덮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남편 김진철은 공황 상태에 빠진 목소리로 오현정에게 전화를 걸어 대성그룹의 거래 중단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대성그룹에서 갑자기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가 왔어. 이유도 알려주지 않아. 목요일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에서도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거래 중단 통보가 날아들었죠. 오현정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벼랑 끝에 몰린 것과 같은 시간, 오현정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공들여 가입하고 유지해온 강남의 부인의 모임. 그곳은 오현정에게 부와 자부심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오현정을 위해 준비된 연극 무대처럼 모든 대화가 교묘하게 오현정을 겨누고 있었죠. 할머니 강인숙 여사의 부탁을 받은 윤혜진 사모님이 대화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말 조심해야 해요. 특히 상견례 같은 자리에선 더더욱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상대방 가족사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정말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건 인격의 문제 아니겠어요? 오현정은 애써 태어난 척 찻잔을 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고 있지? 소문이 이렇게 빨리?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떤 분이 상대방을 부모 없는 집안이라고 대놓고 모욕했다나 봐요. 정말 몰상식한 일이죠. 그 순간 오현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자신을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상견례 자리에서 뱉었던 말이 이렇게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오현정은 급하게 몸이 좋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 뒤로 혹시 그 사람이 오현정 씨 아닐까? 하는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현정은 거울 앞에 서서 수척해진 자신의 얼굴을 보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회사의 위기, 그리고 하루아침에 싸늘해진 주변의 시선.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오현정의 뇌리에 상견례 날의 풍경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강인숙 여사의 모습, 그리고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차갑고 고요한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설마 그 일 때문에? 그 할머니 때문에?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불행도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그 평범해 보이던 늙은 할머니가 계획한 치밀하고도 무서운 복수였습니다. 공포가 오현정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남편의 사업과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던 오현정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끔찍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 민준의 변화였죠.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온 민준의 얼굴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어둡고 단단했습니다. 평소 어머니에게 순종적이기만 하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은 거실에 망연자실 앉아있는 오현정에게 다가와 평생 처음 들어보는 낮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소은이한테 사과해야 해요. 오현정이 당황해서 뭐라고? 되묻자 민주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상견례에서 한 말 정말 너무했어요. 나는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로 소은이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소은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현정은 아들을 위해 한 일이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민준의 분노에 불을 지폈죠. 아니에요. 엄마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엄마 체면, 엄마 자존심을 위해서 소은이를 모욕한 거잖아요. 민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고함에 오현정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반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최근 집안에 닥친 불행들을 언급하며 오현정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일들 말이에요. 이게 소은이 할머니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오현정이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민주는 단호했습니다. 상관 있어요. 분명히 상관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가 소은이와 할머니께 사과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엄마 말 안 듣고 살 거예요. 그게 제가 소은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문이 쾅 닫혔습니다. 오현정은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파산 직전이고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사교계에서는 웃음거리가 되었으며 이제는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마저 자신을 원망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 오현정의 머릿속에 상견례 날의 풍경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강인숙 여사의 모습, 그리고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차갑고 고요한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할머니가 계획한 완벽한 파멸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 할머니, 강인숙 여사의 계획이라는 끔찍한 확신에 도달한 오현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오현정은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소은의 집 주소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거만함은 온데간데없고 파산 위기에 몰린 회사와 산산조각난 사회적 관계, 그리고 등을 돌린 아들만이 남은 초라한 모습이었죠. 정말 그 할머니가 이런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혼잣말을 되뇌면서도 오현정의 마음 한편에서는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평범한 시골 할머니처럼 보였던 사람의 손에 자신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은의 집 대문 앞에 도착한 오현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강인숙 여사의 차분한 목소리에 오현정은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떨며 자신을 밝혔습니다. 저 오현정입니다. 상견례 때 배웠던. 잠시의 침묵 후 문이 열리고 강인숙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일상복 차림이었지만 그 너머에 숨겨진 거대한 힘이 오현정을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정중하지만 서늘한 그 물음에 오현정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현정은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죠.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인숙 여사였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지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오현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저희 집에 일어난 일들이 그게 여사님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강인숙 여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오현정은 지난 일주일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미친 듯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죠. 결국 오현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여사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이 모든 일이 여사님이 하신 일인가요? 강인숙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오현정의 마지막 희망마저 부수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어쩌실 건가요? 그 순간 오현정은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을 건드렸는지 깨달았죠. 오현정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강인숙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뜨거운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은 씨한테 그런 말을 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그런 식으로 말할 권리는 저한테 없었어요. 바로 그때 민준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소은의 집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본 민준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었다고 자책했습니다. 민준은 할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죠. 할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대신 제가 사과드립니다. 강인숙 여사는 민준이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민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때 막지 못했어요. 엄마가 그런 끔찍한 말을 할 때 제가 나서지 못한 게 정말 후회됩니다.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있던 오현정은 아들의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잘못이 가족 전체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처럼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성그룹의 박기서 비서에게서 온 전화였죠. 박기서 비서는 회장님께서 오현정 남편 회사와의 거래를 다시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리셨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오현정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제한적으로라도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인숙 여사는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오현정과 민준을 잠시 바라보다가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분께 전해주십시오.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 한마디에 오현정의 무너졌던 세계가 간신히 다시 세워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현정은 눈물을 쏟으며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민준 역시 깊이 인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모자가 떠나고 집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소은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성그룹 창업주랑 아는 사이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자신의 오빠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소은이가 상처받은 걸 이 할머니는 참을 수가 없었어. 소은은 자신을 위해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인 할머니의 사랑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그러자 할머니는 소은을 꼭 안아주며 말했죠. 내가 다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그 품 안에서 소은은 세상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울타리를 느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소은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은 어떤 사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았죠. 소은은 민준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켜주려는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할머니를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평화로운 주말 오후 할머니와 소은은 마당에 앉아 김장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이번 일을 통해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런 소은의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두 사람의 모습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지켜줄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배경보다 강력하고 진정한 품격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